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업의 경영 분석도 모르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업 경영 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이러한 기업 경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그 기업의 재무상태라든가 영업성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을 알 수 있고요. 영업성적이나 경영성적은 그 기업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 경영 분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성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 전년도와 당기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난 연도와 당해 연도. 만약에 2023년도와 2024년도. 그러면 아직 2024년도가 안 됐기 때문에 당해년도라 하더라도 1, 4분기와 2, 4분기, 그리고 2, 4분기와 당해년도 3, 4분기에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알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걸 강의했어요. 삼성전자의 그 잠정 발표를 보니까 2분기의 매출액과 3분기의 매출액을 비교했고 영업이익을 제가 비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총 자산의 증가율입니다.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는 것입니다. 즉 포텐셜 파워, 서비스 포텐셜 파워, 용역 잠재력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자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건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입니다. 여기에는 당겨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죠. 당겨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 현금이라든가 예금 같은 걸 말하고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 상품, 즉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되지 않습니다.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인데 여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자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토지라든가 건축물,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기계장비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고요. 무형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영업권이라든가 특허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형자산이 증가한다. 여러분, 기업에서 토지가 증가하고 건축물이 증가하고 또 자체 빌딩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에서 유형자산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토지라든가 건축물,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러한 유형자산이 가치가 증가됐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장성은 세 가지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한다, 총자산이 증가한다, 유형자산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profitability, 수익성인데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즉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요, 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총익이 나오고요. 매출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3년 동안 평균 이자 감당을 못하는 기업이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 일명 존비 기업이라고 하지요. 자, 보세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런데 삼성전자가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어닝 쇼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 세전이라고 하는 건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내기 전에 순이익률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 하게 되면, 즉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해서 보상 비율이 올라가면 아주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는 금융비용 부담률입니다. 매출액분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나누기 매출액을 해서 곱하기 100 하니까 금융비용 부담률이 적어야지요. 매출액은 100원인데 이자 비용이 5원 들어갔다.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출액은 100원인데 이자 비용이 30원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즉 금융비용 부담하는 율이 매출액 대비 이자 비용이 낮아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수익성이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야 되고,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도 늘어나야 되고, 이자 보상 비율도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은 줄어들어야만이 그 기업의 프로핏 어빌리티,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부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부채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야 돼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인데 부채가 80원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80%고요. 자기 자본이 100원인데 부채가 10원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10%입니다. 즉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빌려온 차입금,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차입금에다가 일반 대중들한테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회사채, 사채를 발행한 것인데, 그러면 차입금 의존도는 그 기업의 총 자본분의 차입금 플러스 회사채 곱하기 100 해서 차입금 의존도가 낮아야 돼요. 부채 비율도 낮아야 되고 차입금의 의존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남한테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면 차입금 의존도가 높잖아요.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아야 안정성이다 이 말이죠. 또한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입니다. 여러분, 총 자본이 100원인데 자기 자본이 20원이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총 자본은 100원인데 자기 자본이 80원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80% 아닙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야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부채 비율도 낮고 차입금 의존도도 적고 자기 자본 비율도 적은 것이 안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 자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상법상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법상 자본에는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즉 주주들이 하고 거래해서 발생하는 잉여금, 자본잉여금이 되겠고, 자본조정이라는 것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영업활동 결과 얻어지는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법상 자본입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좀 내용이 좀 여러분들 처음 들으니까 어렵죠. 자본잉여금은 주주들하고 거래할 때 발생하는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고,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생겼다, 영업활동 결과 이익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익 생기면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금도 주고요. 남은 돈은 기업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잉여금,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하여튼 상법상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회계사들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 방대한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을 알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삼성전자가요 2024년 10월 8일 날 삼성전자가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했어요. 예. 뭘 공시를 했느냐?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률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7, 8, 9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어제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공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삼성전자 임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발표된 것은 어제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일주당 6만 300원에 마감이 됐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말이죠. 며칠 동안 9조 이상을 주식을 투매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면 계속 고공행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들의 주식을 사기 전에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회사 이름을 치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 공시하는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10월 8일 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